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위가 약한 겁니까? 맞아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위암 발생률이 높아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위암을 한국인의 암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다 같이 찌개나 전골 먹으러 가면 어떻게 드시죠? 그 같이들 뭐 이렇게 서로들 그 떠먹죠. 그냥 막 떠먹고 그럼요. 뭐.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인의 한국의 정이니까요. 정답이야. 개인 접시 쓰자 정답이니까. 그러면 약간 유난 떤다고. 그쵸, 그쵸. 눈치 주고. 왕따당해. 아유 뭘 그렇게 살아. 요즘은 개인 접시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 그 위에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찌개를 같이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식습관이 위암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타액을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어떤 균인가요? 이거구나 이놈이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몸통 있고 꼬리가 있는 이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위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을 정도로 위암의 치명적인 균주입니다. 정말요? 와. 맞아 예전에 제 검사 받았을 때 저게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한동안 먹었어요. 아. 네,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최대 6배나 높아지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성인 10명 중에 무려 6명이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헬리코박터균에게 한국인은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몰랐어요. 위암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는 제일 먼저 보이는 층이 점막층,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점막 하층, 그리고 연동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층,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막의 손상과 염증이 생기면 그걸 위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점막층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암세포는 주로 점막에 생겨서 점점 커지면서 네. 이 장막층을 어우. 뚫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염을 위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위염이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여기 왼쪽이 건강한 위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이요? 진짜 깨끗하다. 네. 아주 깨끗하죠. 네. 가운데 사진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점막의 더 깊은 부위까지 파고들면서 아유. 점막이 얇아져서 이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건강한 위라면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오른쪽 사진은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면서 점막이 점차 소장이나 대장처럼 변하는 장상피화생 단계인데요. 이 장상피화생과 만성 위축성 위염 모두 아직은 위암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암으로 변할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제가 뭐 선생님처럼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하거나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긍정적이시네. 근데 다 같이 긍정적이니까 네, 뭐 저는 긍정할 수 긍정이니까 있어요. 왠지 그냥 좀 만성 위축염 네. 위염이라고 나왔잖아요. 위축성. 네. 난 저거 처음에 꽃등심하고 비슷해서 저 뭔가 뭐 한우로 치면 굉장히 부위가 좋은 네, 거예요. 그렇죠. 고급 부위예요, 고급 부위. 네, 자, 다들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위험도를 만성 위축성 위염은 6배, 이 장상피화생은 약 무려 10배에서 20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 못 보겠다. 아, 저게 이건 못 위궤양이구나. 보겠다. 위궤양은 되게 안 좋다. 예, 이 사진처럼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헌 것을 저희가 위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출혈이나 천공을 동반할 수 안 있습니다. 이 위궤양은 위암의 전 단계로 봐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위궤양을 방치하게 되면은 위암이 될 수 있고 암이 퍼지면서 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1년에 약 3만 명의 새로운 위암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 아예 다른 분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위궤양 걸렸다는 사람 주변에 좀 많아요. 저 위궤양이요. 흔한데? 심지어 저는 12지장 궤양은 걸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고치기 그래서 한 어려운 3개월 약을 먹었어요. 아니, 다 났어요. 그 위궤양은 안 걸려봤는데 12지장 궤양은 제가 속이 계속 쓰려요.
그거 진짜 10분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고. 그거 맞습니다. 진짜 12지장 고치워야 궤양은 공복에 좀 많이 쓰리고요. 계속 쓰려요. 12지장 궤양은 대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위 궤양인 경우에는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네. 제가 사실 좀 전에 좀 놀려서 네네. 죄송하긴 한데 저는 사실 위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채기를 좀 자주 느껴요. 채기를 느껴요? 네, 채기? 네. 그래서 급하게 먹고 그러면 좀 바로바로 잘 체하는 편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쭈보고 싶었어요, 저도. 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죠. 안타까워. 와, 진짜 문제는 다답시. 안타깝지. 저는 치료를 받았잖아요. 위 12지장 궤양도. 아니 잘 체한다면 안타깝지. 질환에는 절대 긍정적이면 안 돼요. 진짜. 예. 조심하고 조심하고. 아니 같이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동반상련으로 나는 치료를 받았잖아요. 여쭤주세요. 예. 야, 나는 너무 걱정되는 게 제가 뭐 12지장 궤양도 있었고 근데 네. 역류성 식도염도 제가 있었거든요. 다 갖고 계셨네요. 걱정이야 이제. 제가 네, 12지장 대양. 그러니까. 와 걱정입니다. 네.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네. 12지장 궤양은 지금 알려주지 않고 이따가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이게 불안한데요? 네, 불안한데요. 불안해요. 네. 그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눈빛이 말해준다, 눈빛이. 저를 찔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마음의 그러니까 준비를 마음의 좀 준비를. 하세요. 예. 어쨌든 말이죠. 지금 예. 공교롭게도 나이 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5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4위. 네, 저 3위 3위.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지석진 씨하고 저하고는 예. 생년월일이 같잖아요. 맞아요. 지석진 씨가 1위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석진 씨가 아닐까. 어떻게. 지금 모든 의견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두 분이 따로 뭐 식사를 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이제 위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 2위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남은 사람이 저 네. 그리고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다는 없는 우리 선배님. 예, 선배님하고 이경실 씨. 선배님. 자 과연 네. 위암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될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스타 건강 랭킹 넘버원 2위 공개해 주세요. 아 이거 제가 누구냐? 이건 환호성 질 수도 없다. 2위는 안 좋을수록 1위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2위. 내가 1위야? 눈치 보지 말고. 아니야. 그래도 다행이다. 눈치 보지 마세요. 1위는 아니다. 내가 1위야. 그래도 다 1위. 그래도 여기서 두 번째로 안 좋네요. 이게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지석진 씨는요. 예. 미란성 위염, 그리고 다 있네요. 역류성 식도염, 12지장염. 그리고 포장에서 그 세균이 23.5 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요? 네. 낮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근데 이 치료 시기를 지금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12지장염이 있는 거예요, 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네, 지석진 씨는 이제 트리플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염증 덩어리야, 염증 네. 덩어리. 자, 미란성 위염, 네.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12지장염이 발견됐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빨간 점인 위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조금 전 한다감 씨보다 훨씬 울퉁불퉁하고 위산으로 인해 점막이 헐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약 먹어야 되겠구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상태가 계속되면 궤양이 생길 수 있고 매우 드물게는 이제 식도끼리 붙는 식도 협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재 그 순위만 보면 여자에서 남자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 혹시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더 위암에 많이 걸리는지 이런 통계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남자가 2대 1로 여자보다 더 위암에 많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남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라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요즘은 남녀 모두 직장에도 다니고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여자는 설거지하고 남자는 누워서 TV만 봐서라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은 살림하는 남자도 많은 것처럼 사실 명확히 나온 원인은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남자가 위암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예. 난 지금 네.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고 불안해 지금. 아주 불안. 아니 점점 진짜 내가 불안해지시죠? 왜냐면 지금 5명 중에 남자 2명이에요. 그렇네. 남자가 나왔잖아. 남자가 남자 정보가 더 안 혼자 좋다고 먹었어.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관리 좀 잘 하시지 않으세요?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특히 네. 이 12지장염 이거가
굉장히 딴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두 그쵸, 분이. 그쵸. 이게 네. 걱정인데 이게 12지장염이 뭐죠, 선생님? 네, 유일하게 지석진 씨만 12지장염이 나왔는데요. 네. 12지장은 이제 위와 대장 사이에 있는 이 C자 형태의 소화기관인데요. 12지장염은 12지장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침입하거나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속쓰림이라든가 구토,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석진 씨 사진을 보면 이렇게 미세한 혈관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네, 12지장은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12지장 점막이 패이는 12지장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석진 씨 예전에도 12지장 궤양을 알았다 그러시고요. 근데 이 12지장 궤양의 증상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위궤양이나 위암과도 증상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증상이 뭐냐면 배꼽 주변이 아까 말씀하시는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아주 기본적으로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궤양은 또 특징적으로 배가 쓰린데 통증이 등으로 방사가 되는 방사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등 쪽이 아프다는 분들, 허리가 아파서 자꾸 뭐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으로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네. 있다 그러니까 네. 12지장 궤양과 관련된 합병증 혹시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때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했다, 이제 출혈이나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천공, 구멍 뚫림. 너무 네. 위험하다. 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지석진 씨의 검사 결과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뭐가 또 있어? 뭐 또 있어요? 잘못된 네. 거 있어요? 조금 전에 황유지 씨처럼 수소 호기 검사에서 세균이 어? 검출됐는데요. 네네. 23.5 ppm, 20 ppm 이상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장 상태가 좋지 못하게 나온 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너튜브 방송을 보니까 하루에 커피를 막 4-5잔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지금 녹화하러 오기 전에 네. 아침에 집에서 한 잔, 또 헤어샵에서 한 잔, 이게 2잔 마셨거든요. 카페인은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네? 카페인이 이게 위산 분비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습관은 항상 우리가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예. 끊으셔야겠다. 커피도 끊어야 나 줄여야 아주 되겠다.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자꾸만 지금 이리 같아. 걱정되시죠?